매주 이 시간은 그레이스 미션 대학원에서 보내드리는 칼럼 시간으로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리리아 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들의 몸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신 건강의 문제는 우리들의 몸의 병과 같이 한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정신질환을, 마음의 병을 한 번쯤은 앓고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정신병 또는 정신질환에 대한 많은 잘못된 정보와 오명, 스티그마가 때문에 정신질환을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지만 올바른 도움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사십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오명뿐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 정신질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기에 더 무서워도 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멀리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경우 사람들이 정신건강 면에서 자신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여러 잘못된 오명과 정보 또 이해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숨기십니다. 여러분, 몸의 병이 매우 다양하고 경한 병부터 중한 병까지 있는 것처럼 정신과 마음의 병 또한 매우 다양하고 경한 병부터 중한 병까지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은요, 한 해 동안 미국 성인들이 제일 많이 앓는 두 가지 상위의 정신질환은요, 불안장애가 18.1%로 제일 높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때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불안한 상태를 훨 넘어서 저 같은 정신과 쪽의 전문인으로부터 진단이 가능하고 그 사람의 직장생활, 대인관계 그리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사는데 지장을 주는 정도의 심한 불안 증세가 있는 사람들의 수입니다. 미국에 사는 18살 이상의 성인들의 거진 5명 중에 1명꼴이 1년에 한 번 이런 불안장애를 앓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 1년이 아니고요. 한 사람의 생애를 보았을 때는 라이프타임 통계는요. 미국 성인인 그중 약 3명 중에 1명이라는 이 많은 사람들이 전문인으로부터 진단이 가능할 정도의 불안장애를 한 번은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불안장애는요, 많은 사람들이 앓을 수 있는 매우 흔한 정신질환입니다. 그리고 불안장애의 종류와 심각도도 매우 다양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성인들 중 이런 진단이 가능할 정도의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숫자는 혹 이 통계보다 훨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요, 훨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불안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고통 가운데 공황 발작 등을 경험하시고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 세대가 우리가 많은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전쟁도 치르셨고 또 여러 가지 트라우마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기에 우리 나이가 좀 드신 시니어 분들 가운데 이 불안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훨 많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좀 심텀이 있다 그러면 증상이 있다 그러면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위에 가까운 전문인을 찾아가셔서 올바른 진단과 올바른 치료를 받으시고 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불안장애 다음으로 흔한 정신질환이 우울장애입니다. 미국 통계에 따르면요, 한 해 동안 미국에 사는 18살 이상의 성인 인구 중 6.8%, 즉 대략 14명 중에 1명의 성인이 전문인으로부터 진단이 가능하고 직장생활, 대인관계 또 일상생활에까지도 지장을 줄 정도의 심각한 우울장애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한 인생 통계를 보았을 때는 전 성인 인구의 16.6% 정도가 즉 6명 중에 1명꼴이죠. 한 인생 살다 보면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정도의 심각한 우울장애를 앓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안장애와 우울장애는요. 정신건강, 마음건강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앓을 수 있는 매우 흔한 정신질환입니다.
감기와 독감 같이. 우울장애도 불안장애와 같이 근데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또 각각의 병의 심각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기와 독감이 발전돼서 우리가 뉴모니아 같은 심각한 병을 앓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해서 전문인의 올바른 진단과 그 병의 현재의 상태에 따라서 올바른 치료가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불안장애나 우울장애 외에 여러분 모든 다양한 정신질환을 보았을 때는요. 한 사람의 인생의 라이프타임 통계를 보았을 때는 이 살기 좋다는 미국의 성인 인구 2명 중에 1명 꼴은 46.4% 정도가 이 한 인생 살다 보면은 정신질환을 한 번은 겪는다고 합니다. 몸의 병같이 한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누구나 한 번은 정신병을 앓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불안장애나 우울장애 같이 매우 흔한 병이 아닌 정신질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병이 매우 다양하고 경한 감기부터 중한 암, 치매 병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 정신질환 중에서 매우 흔하지 않고 심각한 병 중에 하나가 조현병입니다. 여러분 조현병은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는 말을 썼고 영어로는 스키조프레니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 조현병은 또 병의 종류와 심각성 상태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통계에 따르면은요, 우울장애나 불안장애와 같이 않게 0.3% 정도만 조현병을 앓고 있고 또 그 0.3%의 조현병 안에서도 다양한 종류와 또 경한 초기부터 중한 상태까지 또 합병증이 또 섞인 경우 등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몸의 암같이 암 종류가 다양하고 또 심각성도 암의 초기부터 사기까지 있지요. 그리고 여러 상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몸의 병에 조현병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회복과 상태를 매니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얼마 전 여러분 제가 바로 한 지난주 한국에서 잠깐 방문했다가 왔는데요. 한국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얼마 전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 매우 악해져서 주위 사람들을 해친 너무나도 안타까운 불상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서 한국 주민들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모두 병원에 감금해야 한다는 근데 감금하게 하지 않았는 정부를 화를 내고 또 그래서 병원에 모두 감금해야 한다는 어론을 언뜻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래고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현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사에 따르면은요, 이 범죄 조사에 따르면 성한 사람이 살인과 범죄를 저지른 통계와 조현병에 걸린 사람이 살인과 범죄를 저지른 통계를 보면 조현병을 앓고 있지 않은 성한 사람들이 저지른 살인과 범죄가 훨 더 높습니다. 그리고 매우 소수만 이렇게 안타깝게도 이런 조현병의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좀 더 자세히 조현병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은 다양한 정신질환은요. 또한 자주 청소년기나 젊은 성인기 초에 이미 발병됩니다. 미국 전국의 서베이를 보면 정신질환의 반이 14살경 시작되었으며 3분의 4가 24살이 될 때 이미 발병이 된 상태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러분 한 번 발병이 나면 한 사람의 교육, 일, 직장, 대인관계 그리고 건전한 습관들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해서 건전하지 않은 습관들인 술이나 마약 등을 남용하는 나쁜 습관을 형성할 확률도 높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그러한 나쁜 상태를 좀 더 완화하고 싶은 마음에 이러한 술과 마약에 손을 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정신질환이 발병이 되면 한 사람의 삶의 장애를 불러올 수 있고 또 어릴
때 발병될 수 있기에 그만큼 더 많은 오랜 세월 고통을 당하고 삶의 여러 면으로 나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빨리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정신건강 치료를 초기에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신병은 눈에 뚜렷하게 보이지 않기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경우 부정적으로 주위 사람들은 판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왜 그렇게 정신 상태가 그 모양이니, 약하니, 마음을 좀 굳게 먹어, 그까짓 건 뭐 그렇게 힘드니, 마음에 달렸어, 마음을 굳게 먹어 라고 말한다든지, 아이고 너는 왜 그렇게 게으르냐, 비협조적이고 너 진짜 아프지 않은데 학교 가기 싫어서 깨병을 잘하지, 아니면 직장 일하기 싫어서 깨병을 잘하지 라는 말들을 듣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본인도 자신에게 넌 왜 이렇게 약하니 게으르니 하고 자신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미국에서는 몸의 병가지 정신질환의 전문 상담과 치료 또한 메디케어 및 의료보험으로 다 커버가 됩니다. 저 또한 메디케어도 받고 의료보험도 다 받습니다. 여러분, 정신질환은 올바른 진단과 치료와 도움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회복, 이 리커버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말이죠. 왜냐하면 정신병이 한번 걸리면 전혀 회복이 없을 거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많은 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면요. 여러분, 회복, 리커버리는 어떤 이들에게는 증상이 경해지거나 또는 온전히 없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가지고도 잘 살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많은 성인들이 당뇨나 고혈압 등의 몸의 성인병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완전히 완치되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잘 관리하면서 생활을,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식생활을 병행하면서 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또 회복과 치유는 이렇게 병을 가지고도 잘 살 수 있게 돕는 것 또한 회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회복과 치유는요, 여러분, 단계적이고 과정이기도 합니다.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이나 위기 상태나 트라우마 등 그것들과 연결된 힘든 상황들을 잘 다스리고 적응할 수 있는 힘과 방법들을 배워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회복의 모습들이. 여러분, 정신건강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원하는 마음에서 올해부터 저 또한 은혜신학대학원에서 상담 학부를 개설해서 상담에 은사가 있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교육하는 일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개설되는 이 은혜신학대학원의 상담 학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히 알리고자 6월 22일 토요일 아침 은혜신학대학원에서 공개 강좌와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저와 권오균 교수님의 강좌에 이어서 자세한 상담 학부의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저는 2주 후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고 그 시간에는 조현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깊이 자세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닥터 리리아 전이었습니다. 샬롬.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신학학사, 신학석사, 선교학 박사의 학위를 주는 신학대학교로서 미 연방교육국이 인정하는 ABHE, TRACS, ATS의 정회원 학교입니다. 학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525-0088 또는 웹사이트 gm.edu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